공화 양당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FBI가 과장 광고를 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 대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드에 미국 최초로 실내 스키장이 개장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 액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미 정부 당국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공화양당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요구했던 장벽 건설 비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의 서명까지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대표들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앞두고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 사항에는 남쪽 국경에 담장을 세우기 위한 비용 13억 7천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할당한 것과 거의 같은 액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용 57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비용으로 장벽을 쌓는 거리는 55마일로 정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한 200마일 이상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새로 내놓았던 구금시설 내 침상 축소 요구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보수적인 인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양측이 곧 공개할 합의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첫 대규모 정치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잠정 합의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I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당뇨, 암 예방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 대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FDA는 11일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의 12건의 경고서한과 5건의 온라인 주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지난 25년 사이 취해진 건강보조식품 규제 및 감독 조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건강보조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해 현혹하거나 확증되지 않는 내용을 선전하는 경우 곧바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FDA는 말했습니다. FDA는 노인층 80%를 포함해 미국인 소비자 4분의 3이 정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의 광고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시판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수만 가지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FDA는 최근 수개월 동안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승인되지 않은 함유물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이 800가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DA 고틀리브 국장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대책이 수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다음 달 뉴저지주의 미국 최초로 실내 스키장이 개장합니다. 이스트 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에서 오는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실내 스키장 빅 스노우 아메리카는 18만 스퀘어 피트 넓이의 16층 건물 높이의 스키 슬로프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320만 스퀘어 피트의 초대형 종합 유락단지인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의 일부 실내 스키장이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하튼과 가까운 뉴저지주의 이스트 러더포드에 얼음 등반벽과 스키 학교 등이 함께 설치되는 실내 스키장은 일반 스키장에서 만드는 인공 눈을 사용해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실내 스키장 외에도 드림웍스 워터파크와 유니버스 테마파크가 각 8에이커 크기로 들어서며 236피트 높이에서 뉴욕시를 감상할 수 있는 대관람차 업저베이션 휠도 설치됩니다. 또 3만 5천 스퀘어피트 크기의 수족관 등이 포함된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 규정에 부합하는 사이즈와 시설을 갖춘 아이스 링크도 개장될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복합 유락단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락단지는 연간 4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간 35억 달러의 세수를 주정부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 액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국세청이 발표한 주간 소득세 신고와 환급금 규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35달러보다 170달러 적은 1,865달러로 약 8.4%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소득세 신고 접수도 12%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법 제정 당시 개법 세정을 적용하면 중간 소득층 가정이 평균 4,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등 감세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은 작년보다 환급금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항목별 공제로 환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제액 제한으로 표준 공제를 받는데 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환급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원천 징수액이 잘못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 연소득, 소득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환급금 규모가 달라지고 이번 통계도 첫 일주일 동안 접수된 결과라 전면적인 환급금 축소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 정상회담 때 그랬듯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페소에서 열린 집회 연설에서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임했을 때 북한은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다면서 지금은 미사일 발사도 로켓 시험도 없고 핵실험도 없다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섞인 발표들이 줄을 잇는 반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둔 지금도 주민들에게 회담 개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는 토요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맞춰 각종 행사를 열며 내부 결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피겨대회 등 각종 행사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과거 업적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큰 협상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부재를 앞두고 내부 결속 먼저 다지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북미가 여전히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미 회담 개최 소식은 아직인 반면 북한 매체들은 연일 미국에 실천적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미국 최대 개신교 교파 남침례교회에서 대규모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고위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380여 명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7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CNN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학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낙태를 경험하거나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목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 380여 명이 성폭력에 가담했으며 이 중 220여 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가 입증된 220명 중 90명은 현재 복역 중이며 100명은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4만 7천여 개의 남침례교 자치교회들의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는 피해자들의 안전은 교단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뉘우쳐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면서 미 정부 당국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출신의 8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인 스탠턴 존스는 이들 부모와 자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격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졌지만 여전히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살 난 한 여자아이는 이제 엄마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며 6살 난 남자아이는 음식을 먹기를 꺼린다고 피해자 가족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아이스박스라는 별칭을 가진 임시 수용시설에 5살 난 아들과 함께 수용된 후 며칠 뒤 관리자들이 아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을 떼어놓지 말고 차라리 과테말라로 함께 추방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아들과 다시 만났지만 가족 수용시설에 억류돼 있다가 11월에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변호인은 정부는 마치 그것이 정책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해롭게 했다며 이는 악랄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배상법에 근거해 이민자 행정처리 및 보호 등의 주무당국인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심각해진 온난화로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하와이도 비껴가질 않았습니다. 하와이의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강타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내내 시속 30 내지 4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해안 홍수로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정전, 지붕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빅 아일랜드 섬 라우나케아 관측소에서는 10일 오후 시속 190마일의 역대급 강풍이 기록됐고 마우이 섬의 해발 1,889m에 있는 폴리폴리 주립공원에서 눈이 관측됐습니다. 하와이 국토 자연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하와이에 눈이 내린 곳 중 가장 낮은 고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우아이 섬 북쪽에서는 파도의 높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이 불기 전날 엄청난 파도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우이 섬 북서 해안에서 서핑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함께 서핑하던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또한 오하우 섬에서 서핑하던 7명이 구조됐습니다. 호놀룰루시에서는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져 3명이 다치는 등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11일 남자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여성 미셸 카터의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카터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카터는 지난 2014년 남자친구인 세이 로이에게 자살을 유도하는 메일을 보냈으며 로이는 이 메일을 받고 트럭 안에서 유독가스를 피워 자살했습니다. 당시 카터는 17세, 로이는 18세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카터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터의 변호사들은 카터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로이의 자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사는 남성 만델 하비가 땅속에 묻힌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 용의자로 그의 룸메이트인 27살의 스티븐 마젤리와 33살의 트로이 윌리엄스를 체포해 살인 및 강도,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주 수요일 에밀리 레인 138번지에 있는 콘도에서 50살의 만델 하비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며칠 동안 하비의 시체와 함께 살다가 뒤늦게 콘도 뒤에 있는 숲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이 지난주 화요일 발생한 24살의 여성 발레리 레이즈의 사체 유기 사건과 관련한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레이즈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레이즈는 최근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그 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불안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사체가 든 가방은 화요일 새벽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근처 고속도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체를 처음 발견한 남성은 그녀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한 2명의 용의자인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 앞에서 대규모 3일 만세 운동이 재연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을 갖고 맨하탄 유엔 본부 앞 다크 한마쉴드 광장에서 3일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3일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끝난 뒤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공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인트 피터 헬스케어 시스템에서는 라운드 트립자와 손잡고 응급시가 아닌 병원 방문을 돕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로 인하여 뉴 브런스윅에 소재한 세인트 피터 대학병원의 패밀리 헬스센터에 당일 수술, 방사선 치료, 당뇨나 고혈압 치료 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나 누워서 옮겨지는 스트레치 접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10대 한인 여성이 교회를 다녀오다 과속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경찰과 타운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경 셜러 블로바드 인근 플레전트 뷰 테라스 선상에서 18살의 김모 씨가 45살의 백인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는 현재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와이스톤에서 심야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업소 한 곳을 포함한 업소 4곳이 출입문 등 기물이 파손되고 현금 등을 털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 와이스톤 154 스트리트 전상에 위치한 델리, 동물병원, 중국식당과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살롱 등 업소 4곳이 가게의 후문을 훼손하고 침입한 절도범에 의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은빛요양원의 캐티박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캐티박 원장입니다. 네, 중부 뉴저지에서 은빛요양원은 원장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시죠? 이 요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은빛요양원은 네. 중부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유일한 요양원이고요. 네. 2군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한 군데는 롱브랜치라고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바닷가예요. 네, 그렇군요. 거기 옆에 이튼타운에 그게 1호점인데요. 60여 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네. 2호점은 피츠타운에 있어요. 네. 정말 경치 좋고 물 맑고 그런 정말 휴양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20여 분. 그렇게 20여 분. 예. 굉장히 가족과 같은 분위기네요.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 그 시설은 어때요? 시설과 뭐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여기는요, 중부 뉴저지의 2군데 다 단층 건물이에요. 이 그거 마음에 버겐 쪽에, 들어요. 예, 버겐 쪽에 있는 요양원들은 이게 네. 아파트식으로 고층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하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 면이 저희는 있죠. 예, 단층 건물로 돼 있어서 대지가 되게 크게 자리를 네. 잡고 있고요. 방에서 맘대로 창문을 여실 수가 있고요. 땅을 밟고 안뜰로 나가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채소나 그렇군요. 꽃을 가꿀 수도 있고요.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는 저희가 그 안뜰에 많이 모시고 나가요. 매일 모시고 나가서 프레시 에어를 하고 거기서 간식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시고요. 정말 그야말로 뭐 요양하기 되게 좋은 그런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특히 1호점은요. 네. 한인 전용 파킹장하고 네. 이 입구가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네. 건물이에요. 한인 쪽이. 네, 그렇군요. 그 환자분들이 직접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야채도 가꿔서 드시고 꽃도 심고 그러시나요? 예. 오. 그렇게 돼 있어요. 안뜰에 네. 저희가 한쪽에는 쫙 꽃을 심고 한쪽에는 네. 전부 과일 야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네. 뭐 작년에도 고추, 깻잎, 토마토 자연에서 익은 토마토 따가지고 드셔보시고 네.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 거를. 같이 드시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물 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네.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되게 의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계시는 데는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세요? 몇 호? 2호점이에요? 저는 우리 같은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사장님이 여러 요양원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중에 2군데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제가 그 2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필요가 있으면 또 네. 1호점 가고 어제는 2호점 가고 그 전날은 1호점 가고 이렇게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네. 뭐 영어를 못 하시는 뭐 분들도 원장님을 찾아서 또 가면 또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 언어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한국 요양원을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는 거고 어르신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이 한국 문화, 네. 이 한국 언어, 음식 이런 문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배 때문에 또 더 네.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원을 멀리서부터도 많이 오세요. 네, 그렇군요. 그곳에서 뭐 장기 요양이나 뭐 단기 요양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네, 장기 요양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네. 보통 집에 계시는데 혼자 이제는 생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24시간 돌봐드릴 네. 사람이 없다거나 이제는 이제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해서 드시거나 옷을 혼자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오셔서 네. 이제는 여생을 여기서 네. 보내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집에 혼자는 못 돌아가세요 하고 병원에서 판단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셜 워커가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네. 얘기를 해요. 요양원으로 가셔야 요양원으로.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노인분들이 퇴원될 때 네. safe discharge라고 네. 해서 집에 가서도 안전하게 네. 계셔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이게 네. 보호가 받게 돼 있어요. 노인법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네.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네. 장기 요양을 오시고요. 네. 단기 요양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장기간 병원에 계시면서 네. 약을 많이 투여하셨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뭐 척추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너무 많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제 집으로 바로 퇴원하시기에는 네. 좀 너무 힘들고 네. 요양원에 그러니까 리헵 센터예요. 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피지컬 테라피도 받고 그다음에 스피치 테라피도 받고 어떤 분들은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도 받고 이러면서 이게 다 재활 치료의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받는 혜택이 있어요. 네.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 보험에서 네. 커버하는 네. 혜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주 만에 집으로 퇴원하실 수도 네. 있고요. 풍이 왔다거나 네. 심하게 네. 몸이 마비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100일까지 커버를 10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메디케어 보험에서 받는 혜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단기 요양 치료를 받다가 가시면 여기서 먹고 자고 뭐 다 커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했으면 수술하는 의사한테까지 가서 뭐 실밥을 빼고 오신다든지 그 팔로우 어포인먼트까지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다시 하셔서 전처럼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과 똑같은 상태가 됐다 할 때 집으로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네. 집에서는 또 그동안 받은 소셜 시큐리티가 은행에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네. 그래서
자주 와요. 아니 1년에 몇 번씩도 일부러 네. 병원에 투석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주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또 요양센터에 가서 이 혜택을 받고 집으로 퇴원해요. 1년에 그 100일을 다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요양원에 가면 절대 집에 못 나오는 네. 줄 알고 어르신들이 많이 예, 거부해요.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 미국에서 네.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몽하려고 노인센터나 네. 이런 데 많이 가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근데 계속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리고 또 혜택에 이런 대해서.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은 이제 그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갈 수가 네.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예. 때는 뭐 단기적으로 예. 뭐 거기에 잠시 모실 수 있는 네, 그런 네. 서비스도 있나요? 네, 그런 있어요. 프로그램? 예, 네. 미국에서는 레시피 케어라고 그래서 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네. 가족분들 중에 본인이 휴가가 필요하거나 본인이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뭐 3, 4주 동안 네. 이렇게 레시피 케어라고 그래서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아. 이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네.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 HMO 보험 그 케이스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네.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네. 계획 중이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거기에서 그 어프로브를 해줘요. 아. 예, up to 4 weeks. 예, 그렇군요. 30day 동안. 네. 예.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은빈 요양원의 캐티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